네, 장마철 일요일 낮입니다. 언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구성과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관련 김한길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에 실시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보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생존이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목도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답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까지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 참사를 자초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가 혁신이라는 구호만 외칠 뿐 미래 사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0일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눈물은 선거용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고 새누리당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은 선거용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또 속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호 참사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는데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은 변할 줄을 모릅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민생은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분야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집과 불통 때문에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이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달리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이라는 세계적인 조직을 따라잡지 못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총체적인 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후 불안, 주거 불안, 청년 실업, 출산 보육 불안, 근로 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는 3대 독점과 3대 독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부 영역에서의 권력 독점과 정관 독식, 경제 영역에서의 자본 독점과 승자 독식,
사회와 교육 영역에서의 기회 독점과 연고 독식 때문에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주요 가치와 자원이 소수에게 독점돼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돈이나 이윤이나 협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돈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구로서 여야 정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한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대는 무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희망사회 추진단과 안전사회 추진단을 만들어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는 권력과 돈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을 극복하는 것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양대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권 정당과 대한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치 혁신의 노력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날까지 정치 혁신이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집권 세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체되면서 미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7일째 노숙 단식을 하고 있고 3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도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시한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지시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다시 세월호에 탄 기분입니다. 연락망과 지휘체계가 흔들린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명령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사고 발생 현장에서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다. 잃어버린 골든타임.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국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특별법 제정도 약속하셨지요. 여야의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16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님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부른 자리에서 직접 약속한 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결단으로 주셔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여야의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당은 내일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내일의 회담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입니다. 대표가 국회에서 속박하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거부당하면서 세월호의 진실이 은폐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계가 지난 4월 16일에 멈춰선 때에 730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세력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세력과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730 선거는 미래로 가자는 세력과 과거로 회귀하자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730 선거를 통해서 집권 세력에게 국민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룡불이 되고 4.16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겁니다. 한여름 장렬하는 태양이 우리의 길을 막을지라도, 땀이 온몸을 적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730 재보선 승리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730 재보선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어렵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대부분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던 곳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휴가철에 선거가 치러져 투표율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의 박근혜 정부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선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내일부터 수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당의 총력을 모아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수원을 전징기지 삼아 전국을 향해 진격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공동대표는 국회와 선거지역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730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 전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 730 재보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집권 세력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730 선거에서 집권 세력에게 국민 여러분이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호소합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영근 정책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16 이전에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는 정치 부분에서 권력 독점, 경제 부분에서는 자본 독점,
사회교육 부분에서는 기회 독점이 심화된 나라였고 그 현상으로서 정관독식, 승자독식, 연고독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징후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당내의 공동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인간 존엄 사회 구현과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본적인 독점 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대책을 마련할 희망사회 추진단, 그리고 대한민국 각 영역에서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 안전사회 추진단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희망사회 추진단의 주요 활동 구성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사회 추진단의 목표입니다. 3대 독점과 3대 독식 극복을 통한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헌법 가치를 시대적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독점은 구조적인 부분으로서 정치, 정부 부분에서 권력 독점과 경제에서 자본 독점, 사회교육에서 기회 독점. 3대 독식은 나타난 현상으로서 정관 독식과 승자 독식, 연고 독식입니다. 정치, 정부 영역에서의 권력 독점과 정관 독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문회 전 공직자의 임용에 투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사와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또 김영란법 제정 및 회전문 인사 방지 제도 등 입법 정책 과제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부분에서 자본 독점과 승자 독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부와 소득 집중에 기인한 불평등의 심화, 또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격차 확대, 또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후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계소득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소득은 올리고 생활물이 내리는 소위 업다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교육 영역 부분에서 기회독점과 연고독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현재 불공정한 교육 경쟁에 의한 세습 자본주의랄지 혈연 지연 학연의 연구주의, 사회 각 영역에서의 차별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사회 추진단의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총점검하고 전국 순회 현장 점검 및 지방정부와의 연습회의를 실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장정을 추진하며 각 시 5단별로 사회 안전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당내 국민 안심 전화를 개설하고 국민 안전 예산을 편성한 태극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특별법을 저희들이 제정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안전사회 추진단의 구성 방안은 큰 틀에서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으로 구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에 대해서 청와대와 김기춘 실장은 어떠한 사과도 그리고 대안 제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30 재보궐선거의 야전 사례 국격인 현장 상황실 그리고 국회를 양 대표가 지키면서 이번 730 재보궐선거 임하고 또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몇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자세한 문제는 우리 사무총장님과 우리 정책위의장 전략본부장 또 답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우리 대표님들께 질문 있으십니까? 새로운 위원회가 생겼는데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일단은 공동대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세부 추진단을 포함한 인선들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 대표가 직접
그 위원장을 맡는다 하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청와대랑 관련해서요. 야권 연대에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야권 연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채용에 있어서 말이죠. 지난 학기에 각 대학에서 나온 인포메이션인데 예전에 어떤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출신들을 하나도 뽑지 않는 회사가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LG 그룹에 있는 모 회사하고 또 한 곳은 현대에 있는 현대 그룹의 모 회사입니다. 한 명도 인문계 학생들을 뽑지를 않고요. 전부 다 자연계 학생들만 뽑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연계가 지금 55, 인문이 40 정도 됩니다. 5% 정도는 이제 다른 종목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졸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에서 요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문계 학생들이 원서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 기회에 있어서는 근본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야당에서 실제적으로 좀 선택을 하셔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고용 기회의 현저한 그 일탈 행위 이것은 문제를 삼고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크게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청년 고용률이 200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청년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직업이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추후에도 새롭게 경력 개발을 하지 못하고 그것은 또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이제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그렇지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적인 청년 고용률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그 내부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고용 기회의 일탈 부분 그런 문제들 짚어봐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이 계속 남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강훈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는 야권연대 당차원에서 의미된 바가 없다는 얘기를 세대총연합의 차시사를 연대를 공표했다라는 식으로 전환되겠다라고 10시에 반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조작기를 정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당의 지금까지 입장이고요.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냐 많은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돈이나 이율보다 탐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만들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사회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분들의 행복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목표 아니겠는가 우리 당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과 돈과 기회를 독점한 사람들끼리만 행복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분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그러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당 차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푸는 것과 크게는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